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전시가 두 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 어떤 친구들은 제목에서 벌써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두 개는요. 서로 답을 이제 주고받는, 그죠?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 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또 이제 수필이 한 편 있었죠. 그 수필은, 그렇죠? 이 시대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나와 다, 방금 말씀드렸던 고공답주인가와 고공가 역시 시대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고전시가 세 편의 공통 분모는 비판, 시대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한번 작품을 살펴보면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이니까요.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화는 작가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가 된다. 발화는 말이죠, 말. 인물이 하는 말. 그렇죠? 인물이 하는 말은 사실 작가가 전부 다 쓰는 거죠. 화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 청자를 상정하지만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발화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풀어서 얘기해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정해놓고서 독백을 할 때도 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자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독백을 해요? 내가 해볼까요? 어머니, 자,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화의 청자를 어머니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으니까요. 자, 다만 내 앞에 어머니가 없는 거죠. 나는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 어머니를 청자에 상정해놓고 독백에 가까운 형태의 발화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머니, 저는 여기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맞네요. 어머니를 청자로 상정했지만 이건 어머니와의 대화가 아니라 혼자 하는 독백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럴 때가 있고 또 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될 때가 있다. 선생님, 두 개는 무슨 차이인데요? 위에는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해놨지만, 상정하다는 정하다죠. 어머니를 청자로 정해놨지만 자기 혼자 어머니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이고, 밑에 있는 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발화라는 것은 어머니 왜? 요렇게 화자가 두 명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작가는 이와 같이 발화 내용 및 발화들 관계를 주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를 구체화한다. 좋습니다. 대화적 구성이냐 아니면 독백이냐 대화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화체로도 독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이건 반드시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 독백에 가까운 형태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외울 필요는 없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작품으로 가는 거야. 작품을 읽으면서 보기엔 이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이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작품을 독해하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보기 다시 한번 읽으면 되지 뭐. 보기를 막 외우면서 이 작품의 내용도 받아들이려고 무조건 보기하고 작품을 어떻게든 막 연결지으려는 강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품은 작품대로 여러분들 공감하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읽으면 되고, 저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적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가작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수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수필의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필은요, 경험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수필은요, 경험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 수필이 뭔데요? 수필은 일기 같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경험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렇구나, 저런 걸 깨달았어. 이런 구조가 수필인 것이고, 시하고 수필이 갈래복합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 이건 수필인데 한번 보면 제목은 집을 지을 나무 재료를 의미하는 거죠. 집을 지을 나무 재료를 찾던 장생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이 장생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은 바를 뒤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나무의 경우를 통해서 사람들의 경우를 끄집어내는 것,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나무의 경우를 가지고 사람의 경우까지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것. 이렇게 하나의 경우로 다른 경우를 확장시키는 것.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하나의 경우를 통해서 다른 경우까지 이야기하는 것, 확장시키는 것.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시면 나무도 이 모습,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더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추를 통해서 나무도 내가 3번이나 살펴도 굽어 있는 본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은 오죽하겠어? 사람이 외모를 그렇듯하게 꾸미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속마음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산문단을 좀 살펴보시면 다시 나무와 사람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자, 나무는 유혹이 별로 없어. 나무는 소나 염소에 의해 짓밟히거나 도끼나 자기에 의해 찍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유혹이라던가 나무가 곧게 자라는 데 방해 요소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성품을 어지럽히는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굽어지겠어 라는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무에 비해서 사람이 유혹이라던가 시련과 고난, 그 사람을 굽게 만드는 것, 사람의 인성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요소들이 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이제 굽을 때가 있듯이 사람도 인성이 꺾여버릴 때가, 굽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무는 외부의 시련이 많이 없는데도 굽는데, 그치? 사람 같은 경우는 외부의 그 사람의 성품을 이제 그 어지럽히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많으니까 굽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굽어버리기가 더 쉽다, 꺾여버리기가 더 쉽다, 꼬이기가 더 쉽다, 잘못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서 정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가져다 쓰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돌을 지닌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문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무는 굽으면 쓰이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굽고 휘고 잘못되고 왜곡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요긴한 자리에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인성이 좀 굽어도, 인성이 좀 잘못돼 있어도 요직에 가서 벼슬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썩어버렸다. 자연에서 굽은 나무는 이제 잘 쓰이지 않아. 집을 지을 때도 굽은 나무는 잘 쓰이지 않네. 굽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잘 쓰인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을 좀 보면요, 정답 3번이었어요. 나무의 속성에는 고듬과 구부러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의 천성에는 올바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굽어서 구부러지게 살면 안 돼. 인간의 인성, 성품은 구부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와 인간 사이에 대한 비교 대조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3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찍는 독해 태도가 중요했을 것이다. 2번을 정답으로 찍은 친구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나와 있죠. 사람 같은 경우는 타고난 성품이 굽지 않고 올바르단 말이야. 곧단 말이야. 나무는 기본적인 속성, 성품 자체가 굽은 나무도 있는 것이고 곧은 나무도 있는 거야. 그게 원래 나무야.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타고난 성품은 다 정직하고 곧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선지는 정답이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다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각주를 보면은 고공의 뜻을
적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고공은 머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사실은 이 고공가가 집주인이 머슴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집주인과 그 집에 있는 머슴, 하인이 되겠죠. 이들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집주인은 사실 조선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머슴은 조선의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지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면서 밥그릇 싸움하는 신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이 신하들을 혼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읽으면 바로 읽힐 거야. 이놈의 신하들아, 우리 조선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혼내는 거지.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내가 너한테 말 좀 하겠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주인이 머슴한테 이제 훈계를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풍요로웠는데 요즘은 굉장히 위태로워졌고 그 원인이 너희 때문이다 이거야. 위태로운 조선에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지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흘깃흘깃거리면서 서로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신하들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임진왜란도 잠깐 나오네요. 엊그제 바깥에 있는 날강도에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표현이고 일본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구나.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머슴들한테, 고공이죠. 고공들한테 새 마음을 먹고 이 집안을 위해, 나라를 위해라는 뜻이겠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꾸나 라고 임금이 신하들을 좀 혼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공, 아까 뭐라 그랬죠? 머슴이라 그랬어요. 머슴이 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렇구나. 그럼 이 고공가는 주인이 머슴하게 하는 말이고 이 고공답 주인가는 머슴이 주인한테 대답하는 가사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읽어보시면 비가 새어 썩은 집은 누가 고칠 것이며 옷 벗어 무너진다면 누가 고쳐서 할 것인가. 이 위기 상황의 조선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외적 얘기도 잠깐 나오네요. 도적들이 멀리 안 다닌다라는 말은 뭐야? 가까이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화살찬 경비병들을 힘써할 사람이 없어. 다시 얘기해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크게 기운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 선생님 마누라는 남편이 아내를 조금 이제 낮춰 이르거나 아내한테 이제 좀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마누라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임금님 혼자 앉아 외로워하고 있다. 이 머슴이 임금을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철없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임금에 대한 걱정이 좀 드러나 있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도대체 누구 탓인 것일까?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와. 이게 무슨 말이냐? 철없는 종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건 당연한 말이고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이 된 데 있어서는 누구의 책임도 있는 거야? 임금의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임금님도 잘못을 좀 하셨습니다. 내가 임금님을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신하의 죄들이 너무 크지만 내가 세상 보기에 민망하여 임금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끼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고공가와의 짝꿍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힌트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5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이 표지. 나에 대한 답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새끼를 꼬면서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새끼 꼬기를 멈추시고 주인님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머슴이 이를 고치려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종들을 좀 휘어잡으시고 종들이 머슴, 고공이 되겠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보를 밝히셔야 된다. 잘한 종과 못한 종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머슴들을. 그 다음 그 상보를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임금께 직언을 하는 임금께 조언을 하는 이 고공답 주인과 주인에게 답하는 이 머슴은요.
머슴 중에서도 어른 머슴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 머슴 입장에서 임금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머슴 전체가 아니라 젊은 머슴들,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우선시하는 젊은 머슴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을 벌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늙은 머슴이 임금한테 답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 휘어잡고 휘어잡으려면 밝히시고 밝히려면 이렇게 앞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하죠. 연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임금님 어른 종을 좀 믿으시고 젊은 종들을 벌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 조선의 위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머슴, 경험 많은 신하가 젊은 머슴들을 욕하고 있는 것이고 청자는 임금이 되겠죠. 임금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맞습니다. 이 나라의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젊은 머슴들이 이기적으로 굴면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자신의 욕심만을 우선시하는 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하고 다에서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에서도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의 화자는요. 다의 화자가 누구였습니까? 늙은 머슴이었죠. 늙은 고공이었어요. 자신의 발화를요. 나의 청자들은 고공이잖아요. 고공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화자인 임금,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결국에는 이 고공가는 집주인이 머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고공답주인가는 머슴들 중에서도 고공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늙은 머슴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경험적인 머슴을 벌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소서라고 답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맞아요.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슴들의 행태를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머슴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구체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4번에 2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작품, 가작품 같은 경우는 경험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필이었고요. 경험에서는 나무, 이 제목을 구하다가 깨달음이다. 뭘 깨달아요? 굽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굽은 사람이 되기가 참 쉽다. 나무가 굽는 것보다 사람이 굽는 게 더 쉽다. 그런 유혹의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정직, 고든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고든 사람들이 아니라 굽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드러나 있다. 가까지 정리하시고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의 관계까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시면 오늘 완전 베스트인 거야. 자, 좋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비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작품 다 신하들에 대한 비판, 젊은 신하들에 대한 비판 혹은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늘 데일리 퀴즈에 대한 답변은 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림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너무 힘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칩니다. 근데 그 폭풍우 속에서 버티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 가끔은 힘들 때도 그 폭풍우 속에서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이 힘듦이 언제 지나가는 거야 이러지 말고 중요한 말, 멋진 말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비가 막 오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래 이게 인생이지 뭐.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또 즐겨보는 거야. 그게 진짜 또 프로의 자세고 멘탈 갑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그렇게 하루 보내겠습니다. 힘드시면은 우리 같이 손잡고 힘듦 헤쳐나가면서 오늘 또 폭풍 속에서 춤춰봅시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